안녕하세요. 샤키코리아 샤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에 왔는데요. 뭐 때문에 왔냐면은 여행 유튜버 잼송 부부님의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분들께서 지금 전국으로 투어를 하면서 책 콘서트를 하고 계세요. 솔직히 책 콘서트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잼송 부부님을 한번 직접 뵙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거주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알려주셨는데 저희 집에서 잼송 부모님이 계시는 곳까지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오신다라고 하기에 제가 한 1시간 거리를 달려와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 북 콘서트가 뭔지도 궁금하고 또 잼송 부모님도 한번 뵙고 싶어서 왔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그래서 계단으로 갑니다. 대병문고.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찍히는 거예요, 쭉?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늘 화장도 오늘 여기 조명도 지금 방금 나가서 잘 찍힌지 모르겠네. 언니가 아팠던 적 있나요? 내가 오늘은 아기자기한. 항상 이래요? 네. 근데 오늘 그래도 적극적으로 앞쪽에 앉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참석해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북 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오늘도 행복하니까의 저자 잼송 부부이고요. 저는 잼송 부부의 송이고, 저는 재민입니다. 네, 그래서 잼송, 그래서 잼송 부부입니다. 네. 앉을까요? 네, 앉아. 네, 오늘 이렇게 대전에서 열어서 많이 안 오실까 걱정해서 너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엄청 떨리네요. 저희가 이번이 3번째 북콘서트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덜 떨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민 표정 보이시나요 지금? 엄청 처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는 지난주에 부산, 울산 시작으로 오늘이 딱 중간 3번째 북콘서트예요. 사실 저희 같은 초보 작가가 이렇게 전국 북콘서트를 한다는 게 되게 오바인가 싶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도 지방에 살지만 서울에서 보통 이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꼭 가서 이렇게 북콘서트 같은 거 참가하려면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이렇게 저희가 직접 움직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잘 왔나요? 잘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오늘 1시간 동안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한번 북콘서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 보시죠. 고고! 미안해. 죄송해요. 네, 여기 보시는 책이 저희 책 표지인데요. 혹시 책 사진 보시고 부담스러우신 분 없으셨나요? 이게 보통 책 표지는 자기 뒷모습이나 혹은 옆모습 혹은 그림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무슨 자신감인지 저 사진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 사진이 저희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는 항상 저런 표정이거든요. 항상 가만히 있는데 송 같은 경우는 항상 저렇게 에너지가 넘쳐서 뭐 춤을 추거나 혹은 뭐 포즈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이 사진이 저희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사진 같아서 책 표지로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진을 한 4년 만에 발견을 했거든요, 찍고. 그런데 이 사진을 처음 보는 순간 뭔가 기분 좋음이 저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사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기분 좋음이 여러분들한테도 좀 전해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책 표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표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어디? 저기 들어가면은 책 쌓여 있는 곳에 표지 봤어요. 어디일까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땡! 아, 졌어. 아, 네, 여기는 뉴질랜드인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 결혼하고 처음 떠났던 여행지이기도 하고 이번 책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유튜브 영상의 첫 영상이 뉴질랜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되게 뜻깊은 여행지예요. 그런데 사실 저 뒤쪽에 보이는 산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산에 가보니까 눈이 허리까지 빠지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와서 저렇게 쉬고 있습니다. 네, 근데 포기한 사람 치고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저기 갈 때 안 돼, 저건 안 돼 이랬는데 갈 수 있어, 가보자 해서 저렇게 짐 다 들고 갔는데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행이 사실 이 사진과 같아서 이 표지로 정한 것도 있어요. 저희 여행은 한 부부의 성공담이라기보다는 계속 좌충우돌, 뭔가 실패의 연속, 실패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이 여행을 가장 잘 담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책은 저희의 3년간의 신혼여행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항상 여행을 다니면서 책이 나오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수줍음이 많아서 제가 글을 쓰는 건 좀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일기를 누군가 읽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가이드북을 쓰려고 했어요.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지냈는데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도 많고 이거에 대해 쓰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안 썼어요. 게을러서. 근데 그 가이드북은 안 쓰길 잘한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근데 송 같은 경우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추진력으로 이번까지 책을 쓰게 됐네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네. 처음에 저희가 영상의 힘이 가장 컸어요. 영상을 만들면서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공유한다는 거에 대한 재미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 영상들이 나는 부끄러운데 나는 이거 싫은데 라고 했던 게 누군가에는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또 그 대리만족까지 된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되구나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으로 또 못 찍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재밌거나 이렇게 돌발 상황에서는 오히려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공유하려고 책을 썼고요. 또 책으로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책을 쓴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년간의 신혼여행을 담은 여행이에요. 무슨 3년 동안이나 신혼여행을 가냐 어이가 없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도 이렇게까지 여행이 길어질 줄 몰랐고요. 저희는 2015년 언제 결혼했죠? 4월에 결혼을 했고요. 4년에 따로 결혼식을 올린 건 아니고 혼인신고만 하고 바로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혼인신고를 빨리 하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뉴질랜드로 떠났고 벌써 그때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갔던 나라는 표시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네, 4년 동안 저희는 한 20여 개국 정도 다녔어요. 근데 20여 개국이 많긴 하지만 그 기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1년에 40개국을 어딜 자꾸 그렇게 돌아다녀요? 오히려 세 번째인데 더 떨리는 것 같네요. 부끄러워서 앞을 못 보고 계속 뒤를 보는. 네, 그랬는데 잠시만요. 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떨리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4년 동안 20여 개국을 다녔고 그 중에서 뉴질랜드에서 1년, 그리고 네팔에서 1년, 일본에서 6개월, 조지에서 4개월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랫동안 여행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곳을 여행을 하지 못했는데 여행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짧은 시간에 여러 곳을 보는 것보다
그냥 한 곳에 가서 좀 여유롭게 요즘 한 달 살기가 유행이잖아요. 그런 여행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좀 많은 곳을 둘러보지는 못했는데요. 대신 천천히 여행하면서 영상으로도 덕분에 남길 수 있었고 영상도 찍고 또 현지인들만 아는 오지 같은 곳도 가면서 그렇게 여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산을 좋아해서 산으로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바다로 가기도 하고 또 자연이 좋으신 분들은 자연으로 가고 또 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도시에 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먹는 거 하나만은 무조건 다 먹어야겠다 해서 먹는 거를 주로 중심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방식은 정말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도 처음 여행을 떠났을 때 이 둘도 여행 방식이 참 달라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떠났던 여행이 혼자 떠났던 여행이 일본 도쿄로 떠난 밤도깨비 여행이었어요. 대학생 때 많이 일본으로 많이 떠나잖아요. 근데 밤도깨비 여행이 뭐냐면 이게 주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가는 여행인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요즘은 저비용항공사가 많이 생겨서 특별히 많이 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새벽 3시인가 비행기로 일본에 가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 6시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 풀로 놀고 딱 1박만 하고 일요일도 풀로 밤까지 놀고 새벽 3시에 월요일 출발을 해서 월요일 아침 6시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정말 빡신 일정인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서 갔던 여행이라서 아깝기도 하고 뭔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에 계획을 엄청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쇼핑하고 뭐 하고 그걸 하나하나 뭔가 게임하듯이 다 미션 완수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게 저는 그리고 그게 여행의 재미라고 느꼈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무계획의 왕?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대체 복무가 끝나고 너무 그 2년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떠난 여행이 첫 네팔과 인도 3개월 정도 떠났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냥 막 떠났거든요. 따로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그냥 공항에서 시내 가는 방법과 또 시내에서 첫 숙소만 딱 정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다녔다 보니까 네, 그래서요. 아, 네. 그래서 계획을 저는 많이 안 세우고 가요. 왜냐면 계획을 세워도 막상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인도랑 네팔은 계획 세워서 네, 인도라는 바뀌니까. 국가가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차도 심하게는 하루 이상 연착되기도 하고 또는 짧게는 3-4시간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딱 들어맞지가 않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인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인도에서 너무 지쳐서 병원도 실려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한국을 저는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이게 알고 보니까 너는 불법 체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 첫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불법 체류자지? 나 비자도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네팔에서 인도로 넘어오는 길에 국경을 걸어서 넘어왔거든요. 걸어서 넘어오는데 저는 그때 당시 초보 여행자였거든요. 그래서 현지인 따라서 같이 걸어왔죠. 뭐 별말이 없더라고요. 여권 보여주고 들어오고 여행 이제 한 2개월 정도 인도 잘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왔는데 우리는 너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른대요. 너가 어디서 들어왔고 인도에서 뭘 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또 계획이 확 틀어졌어요. 그래서 또 인도에서 7일 정도 거기 관공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바로 제 첫 여행입니다. 아무도 잡지 않았나요? 네, 현지인들이랑 같이 프리패스했습니다. 아마 이런 누가 현지인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아마 딱 봐도 누가 현지인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인도에 가면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막 삐끼가 달려든다, 사기꾼이 달려든다 그러는데 저희는 돈이 없어 보이는지 전혀 한 번도 누가 달려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편하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처음 여행 가시는 분들은 항상 국가 이동할 때 입국 도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런 사람과 같이 여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계획을 엄청 세웠는데
이 여행 자체도 길어지고 또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조금 덜 세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의 방식에도 이런 둘조차도 여러 방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 방식으로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요. 함께 여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차례인가요? 네. 네. 네, 여기 여행 좋아하세요? 네. 가족 여행 많이 가시죠, 그렇죠? 네. 어때요? 즐거워요? 네. 네, 그렇죠. 저희도 여행 참 좋아하는데 저희도 처음에 둘이 여행하기 전에는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인도도 그렇고 저도 뭐 일본도 그렇고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이게 둘이 여행하면서 혼자 여행하는 것과 둘이 여행하는 건 참 다르구나라고 느꼈어요. 특히 뭐 이렇게 부부나 커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친구분들이나 혹은 가족이나 뭐 이렇게 다 커플이 아니더라도 이 함께 여행한다는 건 참 즐거우면서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혼자 여행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혼자 여행하면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혼자 아무거나 사 먹고 자고 싶은데 자고 이렇게 마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뭔가 맛있는 걸 먹어도 이 맛있는 거를 뭔가 공유할 사람이 없어서 참 저로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뭔가 알리고 싶은데 이 세상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데 이 맛있는 걸 특히 또 막 멋있는 풍경을 보면 이거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이거 누가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막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직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내용은 달라졌어.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같이 여행하는 것과 혼자 여행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재민 같은 경우에는 이 곳이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다녀왔던 인도인데요. 콜카타라는 도시예요. 뭐 인력거도 다니고 뒤에 노란 택시도 다니고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곳 같아요. 이곳을 저는 처음에 12년도에 혼자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얘기로만 공유를 하다가 이번에 2년 전에 17년도에 얘기로만 공유하지 말고 같이 여행을 해보자. 내가 혼자 여행했던 곳을 같이 여행해보자. 그러면 뭐가 좋고 같이 여행했을 때 뭐가 안 좋은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떠난 여행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 제가 묵었던 숙소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영상으로 볼게요. 영상으로? 네, 영상 제가 틀어줄게요. 네, 제가 처음 혼자 인도 여행 갔을 때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가이드북에 나온 가장 저렴한 숙소예요. 침대만 있죠. 우리 소리 있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숙소를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저런 숙소예요. 여기는 그래도 좋은 숙소였는데 네. 그렇게 이제 처음 제가 갔던 숙소에 갔는데 저도 거의 5년 만에 보니까 여기는 같이 못 자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혼자 다닐 때는 저는 숙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그냥 먹거나 보거나 이런 쪽을 선호하는 편이라 잠은 아무 데서나 자고 뭐 그냥 즐겁게 여행을 하자인데 같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이 숙소에 자는 건 좀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좀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자요? 분명 저한테는 여기 괜찮은 숙소가 있다고 여기서 일주일 정도를 묵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 정도면 진짜 괜찮으니까 우리 같이 가서 여기서 묵자 했는데 저는 이걸 보고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 뭔가 혼자 여행하면 편한 점도 많은데 같이 여행하면 서로를 배려해줘야 되는, 왜냐면 둘이 특징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바다를 보고 싶어서 이날은 우리 바다를 보러 가자 했는데 또 송 같은 경우는 바다는 너무 더우니까 싫어, 우리 쇼핑몰에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대립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도 처음 여행 떠났을 때 같이 여행을 떠났으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바다도 가고 쇼핑몰도 가자,
이렇게 계속 모든 걸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행이라는 게 같이 계속 하다 보니까 서로 지치더라고요. 같이 여행은 떠났지만 각자의 시간도 존중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을 방법이 있나요? 네, 찾는 방법이 이제 그럴 때는 저희는 넌 바다를 보고 싶으면 바다를 가고 저는 쇼핑몰을 가거나 이렇게 따로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약간 이것도 저희가 길게 여행하면서 찾은 팁인데 꼭 부부라고 해서 커플이라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항상 같이 다녀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같이 다니면 좋지만 종종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함께 여행하는 데 팁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런 인투 더 와일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Happiness is only real when shared라는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행복은 나눌 때 그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누군가와 나눌 때 진짜 그 가치가 더 커지지 않나. 특히 저희 둘이 같이 보고 같이 볼 때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런 풍경을 보더라도 뭔가 둘이니까 이 행복감이 더 되는 혼자 가도 좋죠. 그래도 좋죠. 그렇죠. 네. 근데 같이 있더라도 크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도 네. 좋은데 이쪽은 계속 같이 있으면 말을 걸어야 돼요. 좋다. 야, 좋지 않아? 좋지 않아? 그래도 별로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조용하게 같이 있고 싶은데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네, 항상 저와 있으면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냥 조용하게 같이 있고 싶은데 계속 말을 거니까. 네,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함께 항상 행복하게 여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4년차 같이 여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여행하는 팁을 드리자면 우선 둘이가 같이 좋아하는 둘 혹은 여럿이가 같이 좋아하는 공통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산을 가는데 혹시 산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랑 산을 가면 분명 싸울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뭘 좋아하는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같이 잘 알아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뭘 먹을지 혹은 난 바다를 좋아해 혹은 엄청 짜릿한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혹은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그 지역에 가면 술을 좋아해서 그 지역에 가면 무조건 그 지역에 술을 먹어본대요. 그게 그 부부의 여행의 재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같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하루쯤은 따로 여행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여행하는 것의 결론. 함께 여행한다는 건 다름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네, 우리가 참 다르다는 것을 여행을 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오늘도 행복하니까입니다. 네, 그러면 재민 씨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을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네, 제 이야기인데 목차 26번의 내려놓기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에 정말 탈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송이를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이제 만나고 나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90kg 정도 나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살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굶으면서 살을 뺐거든요. 그렇게 살을 뺐는데 또 보이지 않았던 또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그게 탈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탈모에 대한 또 콤플렉스로 몇 년을 또 고민을 했죠.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뭐 약도 먹어보고 뭐 머리에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샴푸부터. 근데 효과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항상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좀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송이를 만나면서도 쉽지가 않았죠. 괜찮았나요? 그때는 머리가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없어질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조금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탈모 부분은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20대에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가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 못 가지는 부분이 바로 탈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려놓기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집중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말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때 인도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짧은 영상인데. 인도 기차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영어를 못하는 한국 사람들은 다 머리가 없냐고. 네, 저런 머리가 얘기를 없다 많이 보니 듣습니다. 머리가 없다 보니 이런 오해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좋았던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기에 대한 부분 재민이의 베스트 파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송의 베스트 파트는 네, 제 베스트 파트는 바로 속도보다 방향 32번째 이야기인가요? 32번째 이야기인데 속도보다 방향 부분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걸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이 부분은 왜 좋냐면 사실 저희도 요즘 영상을 만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너무 느리진 않나? 우리가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트레킹을 많이 생각해요. 왜냐면 이곳 같은 경우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빠르게 가거나 너무 빨리 가면 고산병이 와서 아예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의 가장 중요한 점은 천천히지만 그냥 방향만 잘 맞춰서 내 속도대로 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재민이를 막 쫓아가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건 잘못됐구나.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속도대로 나를 계속 이해하고 내 숨소리를 듣고 그렇게 나만의 속도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걸 가장 느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종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아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하루 걸었던 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5,500m 되는 곳에 저희가 1등으로 가려고 재민이가 나만 따라오라고 해서 그때 일출을 보러 새벽에 출발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저희가. 1등으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가 어디야? 그래서 저때 엄청 싸웠어요. 막 눈길을 막 기어 올라갔는데 잘못 제가 저기를 3번이나 갔는데 길을 잃었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1등으로 가려고 하다가는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촉박함을 느끼지 마시고 정말 방향성을 잘 맞춰서 나만의 속도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또 그래서 엄청 싸우고 다시 밑으로 내려갔어요. 요걸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네, 저희가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바로 여행하면서 어떻게 먹고 사세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들어요. 네, 재민 씨 여행하면서 어떻게 먹고 사세요?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인데 20대부터 30대까지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언어도 배우고 여행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어서 저희는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어요. 근데 워킹 홀리데이를 뉴질랜드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언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돈도 벌자 이 생각으로 갔는데
셋 다 안 되더라고요. 여행 많이 했는데? 아 그럼 아직 영어가 별로 안 되시나 봐요. 네, 영어는 전혀 안 되고요. 일도 별로 안 했고 여행은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책도 쓰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씩 많아지는 편인데 그전에는 정말 말을 안 했어요. 송 같은 경우에는 말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로도 말도 많이 하니까 언어가 늘더라고요. 네, 언어도 진짜 말을 많이 해야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어가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는데 근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행은 좋아하지만 또 이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해서 양말을 팔았습니다. 처음 저희가 뉴질랜드에 가서 뉴질랜드는 양말이 진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한 켤레에 10,000원? 15,000원 정도 한다고. 정도니까 아니 이 정도면 우리가 양말을 사서 뉴질랜드에 팔면 여행 경비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말을 팔았는데 망했어요. 왜 이게- 망했냐면 책에도 네. 나오지만 이게 뉴질랜드 사람들은 울 양말만 신는 거예요. 네, 이거 나일론 양말 같은 거 안 신고 울 양말만 신어서 그 양말 한 켤레에 막 15,000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말을 2,000원, 3,000원 팔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하면서 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일론이라고 영어가 안 돼서 말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양말도 팔고 그런데 이날은 좀 잘 팔렸어요. 이날 축제 날인데 당근 축제라서 이렇게 당근 색깔 옷도 입고 이렇게 뭐 당근 축제라서 입은 건 아니고 옷이 이거밖에 없었지만 네 이렇게 입고 또 저희는 주로 이렇게 숙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뉴질랜드에서 지냈거든요. 네, 저 일은 저희가 저 차를 끌고 가서 사람들이 이제 여객 터미널에 내려요. 그러면 우리 숙소에 오라고 우리 숙소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명 픽기죠. 네. 픽기를 해서 사람들을 데려가면 그날 일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둘이서 차를 끌고 가서 사람들 모객하고 또 와서 쉬고 저렇게 일도 했습니다. 이런 근데 일도- 저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일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다들 궁금하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영상이었어요. 그때가 4년 전인데 외국 여행자들은 유튜브 혹은 영상을 만들면서 여행을 계속 다니더라고요. 아 이거면 우리도 여행을 다니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질랜드 때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뉴질랜드 때 비록 무슨 돈을 크게 벌거나 또 이렇게 영어가 늘지는 않았지만 가장 배운 게 뭐냐면 어디에 사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막상 뉴질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되게 잘 살고 복지도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살면 뭔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여긴 인구가 적어서 일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빨리 지루하니까 나가고 싶대요. 여기 이 나라에 살기 싫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이 집에만 계셨다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뉴질랜드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나라에 어떤 장소에 가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영어 대신 배운 저희의 교훈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다음 배운 게 바로 재민이 말했던 대로 영상입니다. 저희는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하면 여행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는 영상 관련 전공자는 아니에요. 그때 뉴질랜드 여행하면서 영상을 하면 여행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드론도 사고 그리고 카메라도 구입하고 이거는 사실 뉴질랜드 가기 전 결혼 전인데요. 저는 원래 영상에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재밌는데 나 영상 공부하고 싶어 이러고 고프로 알바해서 고프로 살 거라고 하면 뭐 고프로를 사냐 그거 핸드폰으로 그냥 찍으면 되지 뭐 돈 아깝게 그러고 제가 그때 분명 5년 전에도 드론 사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게 뭐야? 그래서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무시를 하더니 갑자기 유튜브를 보더니 아, 나 영상을 해야겠어 하고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즘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찍자고 해요. 저렇게 저희는 저 같은 경우 영상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손을 저렇게 뒤에서 저렇게 찍고 있어요. 네, 제가 주로 저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데요.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사실 그렇게 떨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뵙고 말하는 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떨리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이거는 발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아 그리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촬영을 하루에서 이틀 정도 하면 숙소에서 한 3일, 4일 정도는 저렇게 편집을 해요. 이게 근데 여행을 보통- 다닌다고 여행을 다닌다고 해서 계속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여행하고 또 그걸 또 집에서 편집하고 네,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있죠. 편집 영상을 올리면 다들 금손 남편이다. 어떻게 저런 남편을 구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참 속상합니다. 제가 열심히 밤새도 편집해서 그랬는데 금손 남편이라고 하니까 이게 네, 주로 편집은 제가 했고요. 촬영은 재민이가 하고 대신 요즘은 같이 섞어서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금손 아내일 수도 있다는 점 네, 알아채 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행하다가 요즘은 저희가 뉴질랜드 1년간 여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에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현지 코디네이터 일도 다녀왔거든요. 그때 저는 치앙마이에서 책을 쓰고 있었고 재미는 그때 뉴질랜드에 가서 운전도 하고 현지 코디네이터 일도 했는데 분명히 제가 없어서 슬프다고 했는데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이거 제 착각이겠죠, 그쵸? 1년 만에 몇 년 만이죠? 3년 만에 거의 3년 만에 뉴질랜드를 다시 가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니 같이 오고 싶었는데 그때 책을 쓴다고 같이는 못 왔어요. 근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같이 가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했던 일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일이라면 어쩌면 에베레스트일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녀왔거든요. 이거 화장품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거기 이 한국 화장품 선크림이나 이런 선크림의 우수성을 알리고 히말라야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지킨다 뭐 이런 느낌으로 홍보도 하는 활동이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5,400m 베이스 캠프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화장품 가게도 열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그 화장품도 팔고 또 이렇게 선크림도 발라드리고 그랬는데 그만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상까지는 다녀왔는데요. 그 화장품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갔는데 화장품을 아니 저 그때 화장품의 기업을 받아갔는데 이제 프로젝트가 일단 피부 아무리 강한 자외선이라도 이 화장품을 바르면 네.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네, 실험 이런 대상으로 프로젝트인데 갔는데 그때 제가 정상에 올라가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선크림 바르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쪽 비니 쓴 부분만 하얗고 그때는 예, 피부가 저렇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프로젝트는 좀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아무 사고 없이 내려와서 네. 아 어쩌면 그래도 성공이죠.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이렇게 선크림을 안 바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크림을 꼭 바르셔야 합니다. 이런 교훈은 얻고 왔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일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스위스 관광청을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스위스를 간다거나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 책을 내고 질문을 주셨어요. 댓글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신 게 다르게 사니까 여행을 하니까 행복하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다르게 살아도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책으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질문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Q&A 시간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그리고 그 신청해 주실 때 정란님께서 저한테 뭐 저희 영상은 바카스 같은 존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뭔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바카스를 합성했는데 바카스가 안 나오네요. 네, 오늘 시간도 바카스 같은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한 번씩 읽어볼게요. 반쪽 쪼개주시겠어요? 내가 반을 제가 할게요. 네. 근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누가 도원님? 도원님 누구세요? 진짜요? 여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뭐예요? 여행을 통해 깨달은 점은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사는 방식도 다양하고 삶의 방식이 다양하구나 그런 점을 느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세상에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다는 점을 많이 느꼈어요. 네. 저는 질문 감사합니다. 네, 왜 잼송 부부예요? 네. 네, 재민의 잼과 송의 송을 합쳐서 잼송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저희의 인생 모토인 재밌게 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재미없게 살거든요. 덕분에 만나서 재밌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진짜 상상 이상으로 재미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말을 해도. 네, 다음 질문. 인도 기차 여행을 재밌게 봤어요. 인도만큼이나 고생했던 여행지가 또 있나요? 역시 고생을 해야 영상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인도 기차 이제 다시는 타기 싫은데 고생했던 여행지 어디가 있었나요? 에베레스트도 고생을 했네요. 고산병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만큼 힘들었던 곳은 없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최근에는 그 울릉도 때 많이 아팠죠. 그렇죠. 네. 울릉도 때 감기가 걸려서 이게 어떤 장소라서 힘든 것보다는 신체적인 약간 감기 걸리거나 몸이 안 좋으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습니다. 네. 잼송 두 사람 중에 안 씻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딱 봐도 나오지 않나요? 네. 저 에베레스트 갔을 때 한 2달 정도 안 씻었어요. 거기 에베레스트에 가면 약간 빙하물을 녹여서 따뜻하게 데우면 통에 받아서 이렇게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 텐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는 한 10일에 한 번씩은 씻었어요. 냄새가 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연에서는 씻는 게 아니래. 자연 그대로를 몸에 담아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다들 팀원들이 자꾸 같이 있으면 텐트 안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 일부러 샤워통에 넣고 일부러 샤워를 시켰습니다. 네. 약간 심리적으로 그 정상에 대한 압박도 있으니까 일단 거기 끝나고 씻어야지. 그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혹시 2달 동안이나 안 씻으신 분 있으신가요? 안 씻어보신 분 있으세요? 근데 그게 한 2달 정도 안 씻었다가 샤워를 한 번 하잖아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근데 그런 기분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좀 근데 특성상 그거는 샤워를 안 어쩌면 했어요. 되게 더러운 에피소드인데 말해도 되나? 그 네팔에 가면 카트만두에 가면 어떤 호텔에 말해도 되나? 네.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가면 거기에 호텔 지하에 온천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때 원종이 끝나고 같이 대원들끼리 그 탕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몸에 모든 게 벗겨져서 탕 위에 이렇게 떠. 저는 같이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갑자기 현지 직원이 당황을 하면서 막 갑자기 망 같은 걸 가져와서 이렇게 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씻는 거는 제가 아니라 이쪽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난다면 가보고 싶은 추천해줄 여행지는 저 개인적으로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은 네팔인데요. 네팔 다시 한번 항상 가고 싶은 곳이에요. 왜냐면 트레킹 가면 아까처럼 깨달는 점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도 있어서 가장 가고 싶은데 추천은 개개인에 따라서 참 다른 것 같아요. 개인이 산을 안 좋아하는데 히말라야를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질문 주셨나요? 어디 좋아하세요? 바다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세요? 그럼 히말라야는 아마 더 잘 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리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수영을 못해서 바다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발리 같은 경우는 산도 있고 바다가 있어서 둘 다 즐기기 좋더라고요. 특히 가족 여행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렇게 같이 가서 영어 공부도 좋대요. 네, 아이들한테. 재민님과 송이님의
대학교 학과? 네. 저는 토목과 나왔고요. 네. 저 공대생입니다. 저는 환경공학과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네, 자퇴했고 저도 그냥 졸업만. 그리고 저는 부전공으로 일본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졸업하기 위해서 네, 공부를 했습니다. 제 오빠가 물갈이로 배탈이 나는 걸 봤어요. 언니가 아팠던 적은 있나요? 네, 재민이는 항상 뭐든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배탈이 항상 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배탈이 났던 적은 없고요. 그렇게 울릉도에서 감기가 걸리거나 고산병으로 머리가 아팠던 적 그런 적은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안 아픈 것 같아요. 재민이는 항상 네. 뭔가 알러지도 나고요. 뭐지? 뭐 이상? 배드벅도 물렀어요. 배드벅 물러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행하다가 혹시 유럽 여행 같은데 가시게 되면 배드벅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드벅 물리면 여행을 거의 못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빈대인데요. 침대에 들어있거든요. 까만색 요만한 벌레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통통통통통 이렇게 얘가 일자로 물어요. 근데 이게 보통 목이 물린 거에 100배 간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의 한 일주일을 거의 침대에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같은 침대에서 잤는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정말 아마 더러운 것도 하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씻고 여행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재민이가 송이가 예뻐 보일 때, 네, 예뻐 보일 때는 아까 항상은 아니고 말이 없을 때 예뻐 보일 때. 근데 또 영상 찍을 때는 말 없으면 막 말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말 좀 하라고 그러고. 네, 좋은 풍경을 보면서 이제 좀 풍경을 즐기고 싶은데 계속 말을 걸어요. 그럴 그렇지 때마다 않냐? 좀 말을 너무 적당히 좋아. 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은 송 언니. 제 오빠가 제일 못생겼을 때는 별로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생겼다고 느낀 적은 없는데 제 오빠는 송 언니 못생길 때 싸울 때? 네, 이런 질문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두 분이서 싸울 때 어찌 푸세요? 싸울 때 저희는 정말 많이 싸워요. 네, 오늘도 이거 시작 전에 또 싸웠고요. 항상 싸우는데 막 엄청 심각하게 싸우진 않아요. 왜냐면 싸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또 화해할 텐데. 그래서 싸우고 나서 보통 제가 짜증을 많이 내서 막 짜증을 낸 다음에 아유 미안해 하고 바로 거의 한 10초 만에 사과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재미는 나도 좀 풀 시간을 줘야지 왜 네가 미안하면 끝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자주 싸우고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좋은 풍경을 보면서 좋은 풍경을 보면 이 싸웠던 마음도 풀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푸는 편입니다.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한국에서 순대국밥, 해외에서 가장 사랑하는 메뉴는? 해외에서 가장 네, 한국에서 순대국밥을 좋아한다면 해외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역시 김치 아닐까요? 해외에서? 김치가 가장 땡기죠. 김치만 있어도 모든 음식이 뭔가 완성되는 느낌? 그래서 김치를 저희는 종종 담아 먹거든요. 이렇게 배추가 없으면 양배추 사다가 고춧가루만 있으면 고춧가루, 마늘, 소금만 있으면 어느 정도 맛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담아 먹는 편입니다. 김치 그리고 순대국밥 정말 최고입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때 에베레스트를 보다가 크레버스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안 빠져서 살아왔어요. 빠졌으면 오늘 못 왔어요. 아 그거 재밌게 봤어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채널 사진이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 같으신 것 같던데 네. 추천하시는 해외 뭐 스키장 있다면? 아 제가 사실 대학교 때부터 저는 스노보드 동아리를 들어서 스노보드를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원래 한국에서 타다가 그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기만 하고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저도 처음 갔던 해외 스키장이 일본 홋카이도의 니세코라는 스키장 아세요? 네. 가장 많이 가는 스키장인데 1년에 눈이 20m가 내려요. 20몇 미터가 내려서
거기 가면 추천드립니다. 네, 홋카이도 가면 정말 항상 넘어져도 안 아파서 이런 어린 학생들이 가서 배울 때도 원래 스노우보드 배울 때 막 아파서 때려치곤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아주 부드러운 눈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하죠? 백컨트리 하기는 저 최고의 스키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채널 사진은 바꿀 사진이 없어서 못 바꾸고 있습니다. 네, 항상 뭐 바꾸고 싶은데 항상 그대로예요. 맨날 바꿔야지 하면서 게을러서 못 바꾸는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만 되면 바꾸자. 5만 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더운 나라를 여행하는 걸 좋아하세요? 추운 나라를 여행하는 걸 저희 무조건 추운 나라를 좋아합니다. 네, 저희 눈을 좋아해서 이 바다를 보면 우울해지는 사람이거든요. 눈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보질 못하니까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산 혹은 아예 겨울, 눈나라 이런 곳을 가는 편입니다. 근데 겨울 여행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겨울 여행은 짐이 많잖아요. 춥기도 춥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름 여행지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추운 곳을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남자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질문을 짜내진 않겠습니다. 혹시 부끄러워서 질문 못 주신 것들은 앞에 나와서 따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단체 사진 찍고 사인을 하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이렇게 책 가져오시면 제가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북 콘서트는 끝났고요. 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저는 헤어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아마 촬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따가 마무리할 때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샤키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잼송 부부의 북콘서트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네, 안녕.